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영상을 보면 사실 일반인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해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제목의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고요. 기초연금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통장에 이 금액 이상 있으면 기초연금을 1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정 노인 나이를 주민등록 나이로 만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로 상향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기초연금을 현재 65세에 못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정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는 맞는 얘기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 연령이 70세나 75세로 변경되는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두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1000만 명 인구에 대한 얘기이므로 과도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정보는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설사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분들에게는 일단 해당이 안 되고요. 앞으로의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변화되므로 지금 분들도 그렇고 미래의 분들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낚여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부터 65세 분들 중 소득 하위 50%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65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기초연금은 정상적으로 65세에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많이 하면 잘난 척 한다고 할까봐 저의 정보 공개를 안 하지만 저의 얘기는 믿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인데요. 국민연금을 52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기 시작하는데요. 열심히 연금을 납부한 분들 중 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5만 원 정도 감액되고요. 1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마도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반밖에 안 깎이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00% 모두 깎이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국민연금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소득이나 재산과 아무런 상관없이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깎이므로 약간 약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때에는 국민연금을 아예 적게 받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많이 받는 경우가 받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분들 중 소득 하위 70%이므로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모든 분들이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는 분들은 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메인 주제인 기초연금 받을 때 통장에 이 금액 이상 있으면 땡전 한 푼도 못 받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보기에 부자인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잘 받는 분들이 계시고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주면 주는 대로 받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조금 공부를 하시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25년에
매월 최대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2025년에는 매월 최대 54만 9,62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예금이나 현금으로 이 금액 이상으로 통장에 있으면 기초연금이 탈락되는데요. 이 돈이 통장에 있다면 바로 빼셔야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실제 계산에서는 연 2회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먼저 생활비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 자유입출금 통장은 최근 3개월의 평균 잔액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금 등의 통장은 최종 잔액 또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도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은 소득 인정액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먼저 한다면 금융재산만 3억 5천만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3억 5천만 원의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여기에다가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110만 원이고요. 이자 소득이 연간 4%라고 가정하면 1,4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116만 7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자 소득은 4만 원을 공제해 주므로 소득 인정액은 11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과 이자 소득에 소득 인정액을 더해주면 223만 원이므로 금융재산이 3억 5천만 원이 있다면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229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요. 부부 가구는 367만 원 이하로 바뀌었으므로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로 이 금액 이하이면 2025년에 법정 노인이 되는 만 65세인 1960년생 분들이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르지만 재산과 소득이 많지만 않으면 1억 원까지는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과 이자 소득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55만 3천 원가량 되므로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00% 모두 적용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손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부동산 등의 재산과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 소득이 연간 4%라고 가정하면 3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부부 가구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의 기초연금 내용들은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건강 관련한 건강상식 내용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노년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노년 피부 가려움증은 건조해지는 겨울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65세 이상에서는 50% 정도의 분들에게서 피부 건조증 가려움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흔한 노년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 가려움증은 한번 가렵기 시작하면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팍팍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가려운데요.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여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치게 가려운 노인 피부 가려움증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노년 가려움증의 주요 원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로 피부가 약해져서 자극에 민감해지거나 환경적 요인이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가려움증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건조해지는 겨울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뇨제, 항생제 등의 약물로 인한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여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나 팔 등을 보면 흰 가루 등이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노년 피부의 가려움 증상은 밤에 좀 더 심해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잠결에 나도 모르게 긁는 피부는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긁는 경우도 발생하고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으므로 낮에도 항상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 등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노인 가려움증은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가려우면 가라앉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50대 이상인 분들이 살고 계시면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는 피부에 자극이 덜한 부드러운 옷을 입어주거나 밤에 잠을 자는 장소가 덥지 않고 선선하게 온도를 맞춰주거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한다면 되도록이면 사용을 중지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등의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주는 것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가벼운 걷기 운동 등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므로 피부 가려움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에 따라서 약물로 가려움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 가려움증은 알레르기성 피부처럼 근본적인 치료보다도 꾸준히 예방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욕을 할 때에는 너무 뜨거운 욕탕이나 사우나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몸의 때를 박박 미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비누는 부드럽고 순한 것을 사용하고 샤워와 동시에 보습제는 온몸에 듬뿍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샤워 후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는 문지르는 것보다는 두드려주면서 물기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은 짧게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해서 잠결에 나도 모르게 긁는 경우 상처가 나지 않도록 면장갑 등을 착용하고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는 되도록 긁지 말고 냉찜질 등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 가려움증에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방법은요. 가려움증은 긁으면 긁을수록 점점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가려워도 긁지 말고 1, 2분 정도만 참으면 웬만한 가려움증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는 긁는 것보다는 손톱이나 손가락 등으로 가려운 부위를 꾹꾹 눌러주면 참기가 좀 더 쉽습니다.